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박찬왕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3억 8,163만 7천원을 증액한 336억 3,4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2023년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과 청정수도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등 10억 4,81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은 이자 수입 및 자체보조사업 반환금 등 3,52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과 소관은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보상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과 지제역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 효력 상실에 따른 공탁금 환수액 등 152억 9,821만 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 예산은 589억 5,66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6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시기 조정, 낙찰 잔액, 사업 종료 잔액 등 28억 5,250만 9천원을 감액하고 연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할 예산 24억 9,382만 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미래전략과 소관은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본 예산의 위탁 사업비가 10개월분만 반영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비 4억 원과 장비 구축비 10억 원 등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 5,721만 5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미래첨단 산업과 소관은 2023년 도비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 5,01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06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은 2023년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 3,849만 9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도시철도과 소관은 금년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라 경부선 지상철도 지하화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 5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GTX A노선과 C노선 평택 연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 2에 따른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023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7,664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이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고자 세출 예산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도시 전략국은 지금
세입 예산이 한 163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 복합환수센터 부지 매입 공탁금 150억 이게 이 비용이 제일 큰 거죠. 그다음에 도비 시험평가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도비 이게 올해 다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다 완료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연차별로 계속 연차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상황 때문에 요만큼만 확보했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추가적으로 또 내년에 확보하고 이 전체 확보 금액이 얼마였죠? 그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이고요. 80억. 그 중에서 시비가 126억이. 126. 그리고 우리 세출 예산 보면은 3억 5,8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보고 잠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지금 1,26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래혁신연구단 회의 참석 수당을 반으로 50%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50% 감액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개최를?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래혁신연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 이분들이 그 회의만 참석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안에 대해서 좀 제시해 준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 지금 현재 이제 평택 연구원 설립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그 상반기에 이게 이제 이 위원들의 그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비해서 더 전문적인 인사들로 해서 꾸려갈 거냐 아니면 그 평택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검토할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운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도 이제 혁신단은 안 하고 앞으로 좀 항구적인 연구원 쪽으로 검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책연구비 연구 용역비 1,100만 원 이거는 집행하신 거죠? 네, 집행하고 하고 있는 집행이 돼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 어떤 연구 하시는 내용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불법 주전차에 대한 이제 단속 부분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는 뭐 지금 진행 중이면 언제 나오나요? 그 11월 안에는 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 미래혁신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 만약에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이 앞으로 더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최종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조례 폐지도 폐지를 해야 될 것 검토하셔야겠네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8페이지.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 실체 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이제 이게 토지를 매입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그 서부 지역에 적합한 건물을 계속 알아봤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건물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또 건물주도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낮춰주셨고 그래서 건물 그 매입 금액의 잔여분을 이번에 이제 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기존에 지금 45억이었는데 지금 한 6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매입 비용이 줄었네요. 이거는 뭐 그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건물 매입은 9월에 여기 지금 그 사업 내용이 보면 9월에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예. 추경 끝나면 바로 네. 매입하실 건가요? 일단은 이제 좀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도에 받았는데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건물하고 이제 바뀌어서 그 부분을 그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전에 검토했던 그 건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 저희한테 업무 보고할 때 네. 그렇죠? 그 건물이 아니고 다른데 예, 예. 위치도 그 근처입니까? 예, 지금 그 저희가 주로 안중 지역에서 서구 알아봤고, 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내년에 지금 저희는 이제 공유재산안을 가능한가요? 10월달에 예. 10월달에 저희가 개상할 그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저 금년 안으로 소유권을 이제 저희 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지 설계하고 착공하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완료는 지금 26년 개원으로 지금 이거 가능한 겁니까? 리모델링이니까 네, 리모델링이니까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원 시기를 저희가 역산해 봤을 때 26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26년 하반기.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애초에 검토하던 자리가 아닌 다른 데로 변동이 되면 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 때 그게 있었나요? 업무 보고 자리. 업무 보고는 아니고요. 일단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구원님들한테 먼저 좀 설명을 지역구원님 드렸고, 설명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해 변경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교통 복합기지 운영에서 위탁 사업비가 지금 4억이었었는데 아니 10개월치에서 총 사업비가 4억이었죠? 네네. 그래서 본 예산에 그때도 좀 예산 사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본연에서 10개월분만 이렇게 그때 계산을 10개월만 해서 네, 그렇습니다. 3억 세워서 지금 예, 1억 예. 추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2개월치 해서 예. 그 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지금 그 스타트업 육성 지원 이거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 업체 공모가 돼서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그 9월 중에. 스타트업이 선정이 됩니다. 9월 중에. 네. 근데 이것도 사업이 지금 본 예산 이거 작년에 이거 저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 작년 맞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예, 했는데 금년 본 예산에 있고 지금 이 추경에서는 위탁 운영비 부족한 1억 원을 좀 두 반영을 달치 한 하는 상황입니다. 건데 네. 이 스타트업 육성 지원하는 이 부분은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 위탁을 했었는데 준비가 좀 늦은 측면이 있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그 한 군데만 들어오고 또 해서 재공모가 또 이루어지고 해서 이번에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결정을 한다고? 9월? 10월? 9월 예. 9월 정도. 그다음에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요. 이게 지금 이제 도비 9억에 이제 12.5억 이번 추경에 이제 올라온 건데 이거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행안부 투자 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심사 전이라서 본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그 투자 심사가 끝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행 여부에 보면 미반영돼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3페이지. 이 부분은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4억이 실제 설계비고 이제 10억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 네. 요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 수립된 국비를 포함해서 네. 저희가 이제 장비를 어떤 거를 구축할지 이제 장비 구축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계는 언제 들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설계 부분은 저희가 이게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이 있고요. 근데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설 법인을 좀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 법인을 저희가 한 11월쯤에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이 설립되면 이 자금을 교부를 할 거고 그 신설 법인에서 이제 입찰을 할 것 같은데 연말쯤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신설 법인으로 이 자금 이 예산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은 된 거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렇죠? 이제 부서에서 주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 신설 법인으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죠? 네, 지금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관 기관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고요. 참여 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코티티 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축하는 이제 이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주관 기관, 참여 기관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이제 운영할 곳이 이 주관기관 참여기관들이 출자하는 그 신설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그 부분인가 보네요. 법인에 들어가는 그 그러니까 이제 4억 원은 신설 법인한테 줘서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신설 법인이 아직 그 규모라든가 역량이 없으니까 기존의 모체인 그 경가원이나 기술공사나 코티티에서 장비 도입을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 기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관 대행으로 이렇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이네요. 그러니까 내년 후년 말인데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내부 절차나 이런 거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 도시가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국비 사업 이것도 지금 연장 예정이신 거죠? 25년도로 25년까지 1년 연장입니다. 1년 연장 하실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행복 나눔 센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 말까지 여기서 그 지금 통계목 변경을 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교육에서 5천만 원을 협동작업 지원하는 거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서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이것도 지금 46억 8천 총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바로드림 55 서비스 이거를 이게 바꾸나 봐요. 당초에 바로도림 55 서비스가 네.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요. 시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그 상추나 이런 그 물품을 소비자한테 직접 어떤 그 아파트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를 세척을 1차 세척을 해서 갖다 주는 거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네. 근데 1차 세척을 하려다 보니까 운반 중에 어떤 상처가 나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척을 안 하고 직접 갖다 주는 거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는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남는 돈 2천만 원 예산을 우리 그 바로도림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당초에 네. 어플 프로그램을 2천만 원 했었는데 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2천만 원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갖고 어플 4천만 개발하는데 예, 개발하는데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거기서 빼서 이쪽으로
지금 통해봉박 변경하는 거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당초에는 이제 그 바로드림 서비스를 이게 농산물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농산물이 세척하고 뭐 이래가지고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와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딜리버리 캠프 미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하신 캠프 미국축이라는 거는 그 그런 1차 네. 세척하는 장소. 세척하는 장소. 예. 근데 이제 세척을 안 하고 바로 시장 상인이 이거 어차피 이거 어플 개발하더라도 그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 신청이 어플 그렇게 시키려면 우리 그 개인이 이 어떠한 그 어플 들어가서 뭐를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우리 상인회에서 그걸 모아서 차를 모아서 갖다가 어떤 그 아파트에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초에 그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 농수산품을 1차 세척을 해서 그냥 갖다 주기는 좀 그러니까 세척해서 갖다 주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농수산품이 세척을 하면 변형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세척하지 않고 갖다 주는 거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송은 누가 합니까? 배송? 거기 그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아, 거회비체에서 거기서 해요. 본인들이 그냥 뭐 그런 상인이나 그쪽 주문하는 소비자나 이런 데 돈 안 받고 예,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이게 이 딜리버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제 그런 게 다 그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바로 상인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예. 어플 개발해서. 지금 이쪽 사업은 지금 뭐 다른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환경 정비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하드웨어인 환경 정비, 도로 정비나 이런 거는 올해 상반기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이런 것도 다 끝났고요. 아니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거죠. 예. 이것도 좀 그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좀 저희 상임위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 이 지상철도 지하 사업에 5억 2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꼭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그 철도 지하화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 이제 전 구간에 대한 그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기본 계획 자체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철도 지하화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철도 지하화를 한다는 게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순수하게 사업자가 사업자가 투자해서 사업성을 하잖아요.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시 같은 경우 사실 지하화 사업을 해서 사업성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남북으로 철도가 쭉 돼 있으면서 동서간이 연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동서간 연결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아무리 이제 사업성 확보를 못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서정리역 쪽은 일부 그 사업지를 좀 개발해 놓더라도 좀 사업
구상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국토부 시책에 맞춰서 이걸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지금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감액 추경하는 이런 상황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좀 현실성도 없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잘 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잘 네. 검토 잘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GTX A 이건 이제 타당 순서사 수수료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이제 부담분인가 보죠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자체 이제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검증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끝났고 저희가 절차상 그 리맥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그 타당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필수 조건입니다. 네. 네. 사업비를 저희가 이 다음에 투자 심사 뭐 이런 거를 행하려면 그래서 A는 저희가 전액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2억을 지금 한 거고요. 네. C는 6개 지자체가 이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부담 금액입니다. A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100% 부담하고 이거 지금 이 사업 GTX A 같은 경우 28년도 지금 목표로 갖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28년? 저희가 이제 그 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공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기존 노선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역을 이제 개선하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8년까지 A는 뭐 무리 저희가 없을 것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C가 6개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협의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소요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현재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예산만 GTX A는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 없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지금 뭐 온 시민들이나 이거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진짜 2028년에 꼭 좀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제역 환센터 이것도 지금 7억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탁금은 150억을 회수를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24년 올해 2월에 회수하시는 건가요? 여기 내역 주소 사업 저희-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예, 저희가 이제 23년도 9월에 그 지대세교 조합 쪽에 이제 그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그 환지 처분 취소 소송에 결국은 환지는 이제 취소된 걸로 이제 그 판결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대세교 조합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공탁금을 걸어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이 계약도 무효가 돼버려서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7억을 감액한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제역에 이제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서 저희가 이제 공탁해 놓은 그 토지에다가 사실은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자동 승용차들은 그쪽으로 이제 되는 걸로 하고 기존 지금 있는 데는 대중교통망 들어오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우선 좀 그 이용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토지주들이 지금 현재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동의 받으신다 그랬는데 동의 안 해주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이제 못 하고 계시는 거고 설계는 지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네. 3억 5천 이제 예산 책정돼 있는데 그 이게 지금 그 조합하고의 그 해결 이런 부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번에
그 도시계획 심의에서 그 개발계획 변경돼 가지고 주민들 동의만 이제 받으면 개발계획은 변경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조합하고 이런 이 지금 그 토지 문제하고 이런 부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개발계획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는 저번 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조건부로 되긴 했지만 그 진행 사항을 저희가 보고 이제 저희는 나름의 대안은 이제 미리 협의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올 연말까지 조합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 토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이제 대상 토지주 분들도 환지 계획 확정이 되면 동의해 동의를 주겠다라는 해주겠다. 겁니다. 이제 확정이 안 되니까 동의를 못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토지를 조합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달라는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주차장을 별도의 토지에다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별도의 토지라면 거기 말고 다른데. 네네. 예. 그 지금 이거 GTX-A 개통하고 지금 다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환센터도 그 시점 맞춰서 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제역은 많은 부분이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복합 환승센터도 그렇고 GTX A, C 그다음에 뭐 지금 수원발 KTX 이제 연관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 이제 사업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팩트 시티 쪽도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 앞부분 토지를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합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차질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수원발 KTX도 지금 개통이 언제죠, 그게? 당초에는 내년 말이었습니다. 말이었죠, 예. 네,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걸로는 26년도로 26년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공사가 이제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뒤로 늦춰진다. 미뤄질 네, 것 미뤄질 같습니다. 것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복합 환수센터 이 부분 이 구축하는 이 여러 가지로 지금 꼭 시점을 맞춰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잘 챙겨 조합하고도 협의 잘 하시고 잘 해서 28년도에 개통과 함께 이것도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평택역 복합 문화광장 조성 사업 이것도 이제 공사비 7억 1천 정도를 감액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이제 65억을 세워놨고요. 그 중에 감리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구간 공사하는 데는 문제 없는 이제 공사비하고 자재비 이런 것들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조정을 좀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업들을 그 도시철도과에서도 많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좀 잘 챙겨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문이 좀 있겠습니다. 지하철도 지하 사업에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철도 지상철도 지하 사업은 2023년도 그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법안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이 2024년도에 되고 2025년도 1월부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그 인구가 적고 아직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데서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부산이나 서울처럼
도시가 팽창을 하고 발전되고 있는 도시에서 더 이상 그 안주하고 정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데를 위해서 지하화하면서 그 공간을 쓰겠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에 이게 그 전체 시비로 지금 책정을 하셨고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수익성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이 이게 꼭 올라왔어만 되는가?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히 얘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 지하화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성 확보하는 건 사실 지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서울에 아주 국한된 지역들만 가능할 겁니다. 철도 지하를 해서 거기에 사업 수익성을 내는 거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평택시의 정부간에서 어떤 사업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화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상부에 오픈 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지하화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동서간 연결하는 부분들은 우리 평택시의 정구간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어떤 실현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한 거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거기서 다시 드는 의문점 하나가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A노선, C노선 들어오죠. 자, 그 부분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철도 사업들이 지금 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용역비들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들을 많이 지금 세우셨어요. 그 상황에서 꼭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어떻게 녹여낼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GTX AC하고 지금 지하화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픈박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픈박스 설치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GTX A하고 C하고 지하화를 연결을 해서 네.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AC는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는 노선에서 지금 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지하화에 대한 거를 연구 용역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뭐 특정 지역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동서간 연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구상을 해서 사업 실현성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겁니다.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맥 추경을 하는 시기에 꼭 올라와야 되냐는 거죠. 지금 물론 얘기하신 네.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올리시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이거를 올리려고 검토도 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각 과별로 또 실링이 있다 보니까 저희 평택역에 사실은 65억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세울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그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감액도 지금 7억을 감액을 했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경에 이 신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사업에 어떤 정확한 당위성이 있고 선제적인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지금 그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되는 게 없어요. 본 의원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감액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선제적인 거, 절대적인 거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는 거를 꼭 지금 올렸어야 됐는지라는 부분이 그리고 동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따 뭐 저희들이 협의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본 의원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 23페이지 보면
지금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 같은 경우 이제 미정이라고는 돼 있어요. A 노선, C 노선이 다 그런데 지금 대략 어느 정도를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A 같은 경우는 전 노선의 총 사업비는 5조 6천억이고요. 저희 시에 평택시. 해당되는 거는 2,700억입니다. 그리고 C는 전체 사업비는 4조 6천억이고요. 저희 시가 해당되는 부분은 1,000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재원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복합 환승센터 구축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그 철도 부서에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GTX AC는 저희가 이제 컴팩트 시티 광역교통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이하고 그리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상은 총 3,700억이 무난히 반영될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세울 일은 세우지는 없을 않아도. 거고요. 예. 그리고 지제역 그 복합 환승센터는 저희가 이제 그 환승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개선을 좀 하겠다라는 거는 저희 시비가 들어갈 거고요.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잡은 거는 3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 택시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그 구축은 결국은 저희가 민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주거,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뭐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저희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역 복합 문화광장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65억을 확보를 했고 총 사업비는 800억입니다. 800억인데 저희가 이제 그 철도 시설 공단 땅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대를 하든 이제 그 매수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00억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게 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평택역이 유동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안에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 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을 투입을 해서는 2년 안에 사실은 재정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한 겁니다. 우리 그 살림을 하다 보면 차입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경각심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지방채 발행 횟수가 평택시가 조금 잦습니다. 지금 그쵸?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뭐 사업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사업의 수익성을 주기 위해서 평택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계획성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면 시 재정에도 그만큼 막대한 지장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효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뒤에도 또 제가 궁금한 부분 따로 물어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택항 수서교통 복합기지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전액 10입니다. 아까 그 최재형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답은 하셨었는데 본 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때도 예결위에서도
두 달치를 이제 감액을 해서 올라온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충전소 같은 경우 지금 사업도 그 부실해서 지금 보전을 또 해주는 금액이 여기 올라온 게 있죠. 운영비에. 지금 이제 교통복합 기재는 죄송합니다. 교통복합 기재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운영비를 반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충전소는 환경정책과에서 네. 이렇게 운영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업무 협조를 서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서로 그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도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기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치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수소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들이 거의 다 이제 운영비를 손실을 좀 보고 있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업무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는 최대 80%까지 적자분에서 또 보존을 해줍니다. 네. 근데 첫 해는 그 첫 해에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이 올해가 첫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액 보조를 해주고 내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를 받게 되면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시부담은 없어지는 이제 거고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20%가 있는 거겠죠. 네네 이거보다는 지금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수소 충전소가 앞으로 몇 개 더 세워질 계획입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제역 그 버스 차고지에 버스를 위한 그 충전소가 건립되는 걸로 좀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간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건립이 되는 거지 저희가 공용으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뭐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제 수소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소 가능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능한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전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이 미래도시전략국은 뭐 4개의 과로 돼 있고 미래전략과 미래첨단산업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 이 뭐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미래도시전략국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평택의 이제 미래상을 뭐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가 이 국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보면은 이 세출 예산을 보면 기존 예산 대비 593억 뭐 한 593억 3,152만 8만 8천 원 정도의 이제 감액이 한 3억 5천 정도가 됐어요. 0.6% 정도. 근데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련돼서 저도 지금 거기에서 덧붙여서 좀 부연 질의를 하면 저희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워낙 지제역 주변이나 이런 데가 워낙 컴팩트 시티나 뭐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 민간 도시개발이 아직 지금은 뭐 좀 문제가 좀 있지만 거기도 있고 복합 한식센터도 어떻게 됐든 5개 노선이 이제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SRT부터 해서 일반 철도 이 수원발 KTX 그다음에 GTX AC 노선 이렇게 5개가 있기 때문에 복합 이 환승센터를 좀 조성하려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도 잘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 AC 타당성 조사 뭐 어떻게 됐든 님에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적절하게 하느냐 지금 타임에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는 관련 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저도 이제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 이 기술 검토 리맥의 이 검토를 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강제성이 있느냐 의무적이냐, 이제 그게 강제성이나 의무가 있습니까 혹시 국가에서 그 관련된 법 아니 특별법 없습니다. 만들어지고?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없는데 과연 그거를 지금 해야 되나, 저도 좀 그게 좀 의구심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관련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랬다고 이게 필요성이 없냐? 그건 또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지하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선진국을 봐도 뭐 무조건 그 기존에 만들었던 게 지하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동서 같은 경우가 이제 상업지구나 워낙 개발이 많이 돼가 더 이상 거기를 뭔가를 이 개발하기가 힘든 지역 같은 경우를 우회를 이 박스 타입으로 하든 뭐 해서 이 고속도로도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정원도 만들고 막 그런 비슷한 거를 갖고 지금 한번 용역을 하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느냐 지자체에, 그거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뭐 도시철도과장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인지는 했고요. 어떤 뭐 의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요거를 검토해서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리고자 하는 거는 내년 말에 이제 국토부에서 철도지와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이제 처음 만들어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저희 이제 평택의 실정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타당성 검토한 거 이런 부분도 좀 담겨졌으면 한다는 의미 때문에 굳이 지금 좀 올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필요성이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왜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렸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국가하고 어떻게 됐든 그 정책하고 국가 정책하고 맞춰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린 거고, 이제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증감 편성을 보면 각 관련 과에 증감 편성을 보면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가 아까도 최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수당이나 연구단 운영이나 컨설팅 지원이나 교육 행사 교육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지금 다 보면 막 100% 감액되고 막 이런 게 뭐 30-40% 이상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교육 수당 행사 같은 경우는 편성했다가 만약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를 들어서 뭐 안 해가지고 그냥 감액시켜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다. 지금 여기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예산을 본 예산에다 일단 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맞춰서 뭐 아까 위원회가 없어지거나 뭐 위원회를 다시 개편한다든가 뭐 아니면 임기가 뭐 끝났다든가 뭐 필요성이 좀 저하된다든가 이러면은 다 기본적으로 이 저기 위원회 같은 경우를 열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래 뭐 조례에 담겨 있어서 뭐 몇 번 해야 된다 그랬는데도 안 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봤을 때 한편으로는 본 예산 때 저희가 이거를 왜 감액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거꾸로 역으로 들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 감액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불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우리 집행부에 계신 관련 부서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좀 신중하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불효불급한 거는 진짜 올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절감 재원을 만들어서 적절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 부서가 지금 이런 상황이 항상 그래요. 다른 위원회도 이 수당 문제나 위원회 문제 갖고 항상 어디 위원회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는 안 해드려도 전반적인 거에 관련돼서는 그거는 이제 본 예산을 하실 때 꼭 요번에 감액한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는 거는 좀 편성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하면은 뭐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미래첨단 산업과 보면 금량비라고 있어요. 금량비 38점 뭐 한 5% 정도가 뭐 감액이 됐는데,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급량비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예. 야근 그 밥값입니다. 저녁. 밥값이요? 예, 예. 근데 저녁 밥값인데 이걸 식사는 감액해도 되나요? 최근에 젊은 직원들 MZ 세대 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일찍 퇴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은 많으니까 직원들이 좀 식사를 좀 안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금액보다는 좀 절감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그럼 이제 거꾸로 제가 다시 질의했는데 예, 예. 그렇게 바뀌면 사업 이거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 작년 본 예산 때 그럼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하루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거기에 적절하게 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이제 편성해 놓고 나서 뭐 남는 거 그냥 남으면 저희 감액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리고 도식과 보면은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10.82% 정도가 이 감액이 됐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4억 7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우리 방범 스마트 CCTV 도시과장님. 예.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비가 뭐냐면요. 1년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예. 그 요거를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입찰 차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금액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차익 발생이 이렇게 크나요?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들이 43억 8천 기정 예산에서 39억이 돼 버렸으니까 한 4억 정도가 이 차익 발생이 되네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으로 입찰을 의뢰해서 조달해서 이제 입찰을 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보는 거하고 조금 뭐 더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도시철도과 이제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는데 이제 거기 보다 보면은 기본 행정 사무비하고 기본 업무 수행여비가 한 21% 정도하고 15.15% 프로테지가 이 감액을 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제 이런 행정 사무비하고 수행여비가 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되면은 이게 지금 편성할 때 과대 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 철도과장님. 다른 부서는 이 정도까지는 감액이 안 됐는데. 잘 검토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정 사무비를 뭐 말도 안 되게 아끼고 이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막 20%대 정도나 이 정도로 이 감액이 가능할 정도로 편성됐다는 거는 그냥 안일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예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좀 전면 좀 이게 검토해가지고 진짜 불효불급한 거는 진짜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정비하고 폐지할 거 뭐 신규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부터 정확하게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하지 않으면 뭐 그냥 안이하게 또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사업 같은 게 특히 이제 이 개발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큰 사업 막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예측을 잘못하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사용 권한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합 환승센터 구축 같은 경우도 사업부지 사용 권한 확보 시기가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뒤에 보면 27페이지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그 판단을 못하면은 그냥 확보해 놨다가 만약에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반납하고 이런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아까도 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걸 보면 24년 실추진 공정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24년도에 사업 계획을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뭐 1, 2천도 아니고 뭐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굳이 그걸 갖고 있다가 잘못 예측해가지고 이 감액해버리고 다른 데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이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금액이 특히 사업 관련돼가 큰 사업 예산이 저기 반영되는 거 수반되는 거는 진짜 사업 그거를 계획을 잘 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워낙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워낙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는 딱 보면은 이 금액이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작게는 몇 억에서 몇십억 뭐 그렇게 이 예산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큰 특히 이제 철도 쪽이나 이런 도시재생이나 뭐 이런 관련돼 여기 지금 미래첨단 산업과장님도 그렇고 워낙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해서 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편성 사업 중에서 미래전력가에 보면 수소청정 시험평가 실증과 지원센터 신설 법인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뭐 시비까지 합쳐서 480억 중에서 지금 14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장소는 보니까 브랜시티 내 일반산업단지 BR 지역인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 사업이라 이게 네, 이 부분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예. 공모한 사업이 되겠고요. 예. 지금 수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여러 기관에서 조금씩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산업부에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이 센터 공모 사업을 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하고 이런 기술 지원에 대한 수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다는 점으로 해서 저희 평택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뭐 수소 중심 도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시급하게 필요한가요, 지금? 지금 이 수소 분야가 예. 어떤 아리백이라든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서도 이것들을 위한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제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게 된 거고 또한 저희 시도 이러한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그런 서포팅도 필요하고 또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정부 정책에 좀 반영이 돼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 삭감 추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제 26%라는 돈 126억인가가 지금 우리 시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보통 국도비 뭐 매칭 사업이라 뭐 진행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그 예산 저희가 26%의 그 세액이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본 건데 이거 시급사항인지 아니면 올해 안 하고 다음 해에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예산을 반영한 거는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는 국비 예. 43억 원을 좀 반영을 했고요. 예.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자체 분담금을 처음으로 이렇게 예, 수립을 하는 그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평택시의 재정상이 좀 어려워서 경기도는 이제 100%인 9억을 좀 반영했는데요. 네. 올해 필요한 예산 중에서 필요한 걸 다 반영을 해줬는데 네. 저희는 이제 5억 원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예. 사업 설명서 쪽에 제가 18페이지 한번 보면 서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게 우리 46억 8천만 원 중에서 올해 2024년도 26억 4,500만 원 중에서 지금 이게 감액이 아까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바로 들임 사업이라서 야채를 1차 세척해서 이거를 이제 지원해 드린다는데
이게 과연 위생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는 재래시장에서 이게 도시재생협의체하고 합쳐서 이 세척을 해서 이거를 배달을 소비자한테 배달시켜 준다는 게 이게 조금 뭐랄까 미흡한 상황인데 이걸 가능한가 싶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게 좀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아까 이제 세척이라고 이렇게 예. 특정을 했는데 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서정리 시장 분들의 주민협의체에서 그쪽에 있는 그 업체들의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이제 고덕 신도시 쪽에 특정 아파트를 하나 이제 선발을 해서 그쪽까지 배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제 그 딜리버리 캠프라는 게 양쪽에 다 조성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 쪽 아파트에도 특정 그 보관 장소 그리고 이제 서정 그 시장에도 공동으로 그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걸 공동으로 작업하고 뭐 세척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시장 상인들이 물품 들어온 거마다 다 거기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송하는 데에서 점포 돌면서 이렇게 회수해서 갖다 주는 걸로 지금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정시장 쪽에는 그런 공동 작업장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그 재래시장에서는 이런 사업은 물건 배달 공동으로 물건 배달하거나 이렇게 각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사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애초부터 이게 그 바로 드림 그 55 서비스 지원 55라는 그 서정역로 55번 길을 따가지고 55 예, 맞습니다. 서비스로 지원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서정이 그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에 보면 지금 2026년도까지 4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도에 보면 26억이라는 사업비를 쓰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서정리 그 역전 55번 길 역에서 파출소 앞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도로 포장을 도막식 포장을 해놔서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이 보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3개 사업 중에서 또 단위 사업 중에서 7개 세부 사업이 있어요.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게 3개 단위 사업이 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 단위 사업은 그 따로 이제 자료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단위 사업을 3개를 잡고 세부 사업은 이제 7개로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서정역로 리부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전화서 아마 이름 가지고는 알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서두물 키우기 프로젝트, 서두물 함께하기 프로젝트 이렇게 3가지 단위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이 뭐 서정역세권 55 에비뉴 조성, 그다음에 페스타 운영하는 거, 지역 상권 블렌딩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 마을 기업 육성 지원, 그다음에 이런 현장 지원 센터 운영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을 3개 단위하고 7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 세부 사항은 다시 요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 사항을 좀 이제 제가 그 도시재생협의체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기 가끔 제가 회의할 때 참여도 하고 해서 서정역로 리프트 프로젝트하고 서두물 키우기 프로젝트, 저희가 서두물 함께하기 프로젝트 사업 3가지 단위 사업은 제가 좀 알고 있고요. 세부 사업에 있어요. 서정역로 55 에비뉴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그 공모 선정에서 선정된 것 같은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도로하고 야외 공연장 정비, 간판 개선, 스마트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부 사업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9월인데 지금 이제 우리 연말까지는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이게 올해 사업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그 26억 4,500만 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서정역로 55 에비뉴 조성 사업 해가지고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서정리 재래시장 옆에 보면 자그마한 그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 그 간판 사업 그 주변에 100개를 그 리모델링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정리 재래시장에는 9개 간판 사업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행 사항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현재 그 도로 정비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예, 알아요. 예. 그다음에 소규모 그 공원이나 광장 그 소규모 그거는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예. 지금 공사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 공연을 이게 지금 그 정기 공연을 9번 하게 돼 있고 주민 콘서트를 3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에비뉴 그 페스타 사업 중에서 26억 4,500만 원 사업 속에는 이게 지금 과연 연말까지 그 12회 공연과 3번 그러니까 15번의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공연을 하고 있는지요? 공연을 진행했는지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세계 공연은 조금 단위로 큰 공연이라 할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공연은 소규모 공연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12번 공연입니다. 12번인데 정기 공연을 7월 달까지 이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까지 할 수 있는 공연이 시급한데 이게 예산은 있는데 이런 것도 도시재생협의체 예산이 이게 올바라지게 써지는지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의문이 많아요. 얘기했듯이 재개발은 눈에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눈에 잘 띄지가 않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막식 포장 같은 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되는데 이게 공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콘서트 뭐 이런 거는 이제 진행을 안 하니까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예산에 뭐 2천만 원 이제 그 바로들임 세척 사업을 이제 감액을 해서 왔는데 나머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걸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자세한 그 진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에비뉴 그 세척 사업은 네, 그거를 그 아까 지금 최재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개발 그렇게 다른 사업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세목 변경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얘기 들었으니까 예, 예, 아는데 예, 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업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설명서 27페이지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이게 지금 사업 7억을 이제 감액을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28페이지 뒤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은 환승센터 개선 미래형 복합센터 구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150억을 매매 계약 환수금을 회수했다고 했어요. 이게 원래 지제역 환승센터가 이게 지제세교에 들어간 25만 평 속에 들어있는 부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시행사한테 이게 어떤 이유로서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평택시에서 다시 환수한 걸로 조성원과에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 지금 공탁을 걸었었는데 이 돈을 회수를 했다 하길래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자가 뭐 7,600만 원까지 해서 15억 7,600만 원이 이게 환수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복합 환승센터에다 아까 그러니까 뭐 주차장 할 계획도 있고 이렇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복합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동축이거든요. 그러면 서축이 앞으로 또 137만 평 같이 개발되잖아요. 개발되면 이게 지금 동서축을 합해서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도과에서.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이제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예. 그 150억에 대한 부분은 예. 저희 시하고 이제 조합하고 계약 체결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 근데 계약 체결을 하고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전을 이제 조합에서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공탁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어놓고 저희가 이제 그 토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합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조합하고 시행사 기존의 시행사 그다음에 그 조합원 전 조합원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취소 소송도 해서 환지도 무효가 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된 것들이 이제 다 무효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탁금은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자도 저희가 회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이제 조합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는 이제 동서측으로 따지면 예. 이제 서측은 그 컴팩트 시티에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은 현재 반영을 이제 해달라고 해서 예. 이제 일정 부분 복합 환승센터 부지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측은 지제 새겨지고 최종 이제 그 개발 계획 변경은 됐지만 결국 이제 환지 인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매수를 다시 해서 이제 소유권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제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좀 확장을 해서 그 시민들이 이용할 때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승용차하고 대중교통을 따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 펜스를 쳐놨잖아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쳐놨는데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시민들은 편의 제공에서 너무나 좋죠. 좋고 지금 지제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합 환승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그 랜드마크에 되는 우리 그 SRT하고 앞으로 차후에 2026년도 KTX 수원발도 오게 돼 있고 차후에 뭐 GTX A 노선, C 노선 오게 되는 어떤 교통 중심 요청지인데 지금 주차장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그 저쪽에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 보면 난리 났죠. 거기 주차장 아무데나 막 차를 줄비하게 서놔서 시급합니다. 주차장 이게 주차장이 뭐 동측 서측 그 환승센터 그걸 임시 사용해도 좋겠지만 주차장 확보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 그 복합 환승센터 그 7억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뭐 지제 세교 조합관 뭐 시행사하고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평택시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도가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철도가에도 무조건 그쪽에 있는 환승센터는 우리 철도가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택시하고 함께 해서 이게 그 우리가 그 지금 150억이라는 그 기탁금, 공탁금을 뭐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시급하게 된 거는 지제세교 조합과 그 시행사와 평택시가 함께 해서 이거를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고려를 해주시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철도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추가 질문 네, 하십시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상철도 지하 사업권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추진 현황 보면 국토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쭉 쓰셨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5월달에 가이드라인이 책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책정이 되고 12월달에 1차 선정을 합니다. 맞죠? 네. 1차 선정 대상에서 저희 평택시는 대상자 선정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해당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철도 지화 통합 개발의 가장 핵심으로 국토부에서 뭘 꼽았습니까? 국토부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네, 설명회 갔다 오셨어요? 네, 결국은 사업성 확보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알아서 다만- 하라가 아니고
정확히 하셔야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핵심은 부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하는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사업성을 지자체에서 확보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뭐 국토부나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업성을 확보해서 가져오면 BC가 나오면 그거는 반영해주겠다. 그거에 네.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지금 이제 뭐 서 있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그렇죠?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대략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 개발 이익을 충분히 내서 비용을 충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서 계시냐고요. 지금 이게 1차 선정에서는 저희 평택시 대상에서 선정이 안 되고 이제 내년 12월 달에 이제 고시하는 거에 그 5월 달에 제시를 하고 이제 하겠다라는 걸 안을 세우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컨설팅도 지자체 해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컨설팅 받아 보셨어요? 아니면 신청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한 건 없습니다. 그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선도 사업에 선정할 수 있는 사실은 사업지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선도 사업은 지금 서울이나 부산. 예, 부산 여기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말씀을 뭐 잘 아시겠지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의 철도 인근의 땅값이 사실은 얼마 안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요. 근데 거기다 사업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이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시도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철도 부지만 가지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거는 그 지가가 높은 데 있어서 개발 수익을 내고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수익성 개발된 거 가지고 그 사업 비용을 충당을 하게끔 하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각도로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지금 대답하신 걸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략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완료 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